개봉 전부터 말도 탈도 참 많았던 전지적 독자 시점이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제8612 행성계의 무료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이거 그 소설 시작이랑 똑같잖아. 저도 개봉 첫날 바로 보고 왔거든요. 일단 저는 소설 웹툰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원작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입장에서 이 전독시가 어땠는지, 내가 좋아했던 나의 전부였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한국 영화 블록버스터의 무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나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동료들과 함께 이 이야기의 결말을 새로 쓰겠다. 일단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이야기해볼게요. 이야기의 시작은 평범한 일상 속 평범하게 지내는 김독자의 시점으로 시작됩니다. 이 독자는 평범한 대학을 나와서 평범한 회사의 계약직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김독자에게 조금 특별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부터 봤던 소설의 결말이 나왔고 그 결말에 불만을 가지고 항의 메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 조회수가 1로 뛸 때부터는 저만 읽은 게 맞습니다. 마침 또 오늘 계약이 끝나고 회사를 나와서 지하철을 타는데 거기에는 같은 계약직이었던 유상아를 우연히 만납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퇴근을 하는데 항의 메일을 쓴 소설작가한테 메시지가 옵니다. 그러면서 독자가 봤던 소설 속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이 영화의 초반 줄거리예요. 이렇게 초반은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전개된 덕분에 나름대로 몰입도 좋고 속도감도 좋았습니다. 다만 이 영화의 가장 큰 단점이 이 속도감이 되기도 해요. 현 시간부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 원작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일단 지연 캐릭터뿐만 아니라 다른 조연 캐릭터 설정도 개성이 강합니다. 캐릭터 하나하나가 특색 있고 이야기도 다양하게 포지션되어 있어요. 이건 원작의 설정이겠죠? 그런데 이 개성 강한 캐릭터들을 약 2시간 안에 전부 녹여하니 중간중간 캐릭터 서사를 너무 짧게 넘겨버립니다. 앞에 속도감 있는 게 영화의 큰 단점이라고 했잖아요. 이 속도감을 따라가기 위해 캐릭터 서사를 버린다는 느낌입니다. 뭐 대강 김독자가 나레이션으로 설명해주고요. 그 뒤에는 악몽으로 잠깐 보여주는 것으로 캐릭터의 설명을 끝내요. 물론 2시간 정도의 영화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아는데 이렇게 넘기기에는 아깝다는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작을 보지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각자 본인들의 상처를 극복해야 어떤 특정 능력과 스킬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서사를 되게 짧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킬이 발동될 때의 감동도 너무 약합니다. 그냥 스킬 쓰게 됐구나 하고 넘어가게 돼요. 이게 만약 드라마나 애니로 나왔다면 이 세세한 이야기를 잘 비드를 쌓아서 능력이 사용될 때의 감동이 배가 될 텐데 이것이 없으니까 정말 많이 아쉽더라고요. 특히 영화 후반에 이현성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극 중에서도 가장 과거 서사를 깊게 풀기도 했고 이 캐릭터가 후반 전투에 아주 큰 공헌을 합니다. 근데 이 캐릭터조차 과거 서사를 너무 단막으로 풀어내요. 그냥 같은 장면만 계속 보여줍니다. 이게 과거 서사 촬영을 각 캐릭터마다 한두 시간 정도 촬영하고 넘어갔나봐요. 애초에 캐릭터와 세계관을 설명할 노력조차 안 보이는 영화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설정은 게임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해를 할 텐데 이 모든 설명을 김독자의 해설로 때우니 세계관이나 설정 매력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캐릭터 서사와 공감이 오는 포인트가 있는 것도 아니니 이 영화의 정체성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작가님, 저는 다른 결말을 원했습니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배틀 로얄이나 서바이벌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이타적인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 쓴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공인 독자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김독자는 소설 내용을 전부 알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분명 어떻게 해야 각 상황별 퀘스트를 클리어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타적인 마음 때문에 공략을 알고도 끌려가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이야기로 첫 퀘스트인 지하철 씬이 있죠. 이 부분이 주인공의 매력을 처음 보여줄 장면인데 너무 쉽게 버린 느낌이 강했습니다. 특히 독자를 이타적인 캐릭터라고 설명하기 위해 이 첫 퀘스트를 만든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어떻게 깨는지 안다고. 이후 중력 때문에 한강에 빠지고 괴물에 먹히는 장면이 있는데 유정혁이 개새끼야! 거기서 독자가 히든 퀘스트를 받거든요. 이 괴물을 죽이고 탈출하는 퀘스트인데 여기서는 도깨비와 협상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을 흔듭니다. 도깨비와 계약도 하고 알고 있는 공략을 잘 써먹는 모습으로 이 게임을 엄청 주도적으로 끌어가요. 아니 그건 또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이 독자의 메인이 되어야 했다고 봅니다. 도깨비한테는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데 막상 다른 씬에서 너무 마음 약한 모습만 나오니 이게 약간 요즘 시대상과는 맞지 않는 캐릭터 같았어요.
공략도 알고 있는 인물이니 어느 정도 판을 흔들어가면서 그룹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독자의 서사를 풀었다면 저는 이 캐릭터가 충분히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캐릭터를 너무 단면적으로만 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민호 배우의 중력도 원작을 안 봐서 그런지 이 캐릭터도 멋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 준내강에는 알겠는데 풀린 이야기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이 캐릭터한테도 크게 정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 네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 어차피 너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여기 나오는 배우들은 연기는 믿고 볼만하겠다 싶었거든요. 걱정되는 배우도 있긴 했지만요. 어쨌든 연기로는 큰 걱정을 하진 않았는데 왜일까요? 연기가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안유섭 배우도 김사부 시리즈나 홍천기에서 연기를 굉장히 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과장된 표정 연기로 오히려 반감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라나 배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배우가 세계관에 몰입하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여줘요. 잘하고 유명한 배우들 데려다 놓고 딜에게 문제가 있었는지 각본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굉장히 과장돼 있으면서 몰입은 하지 못하니 괜히 보고 있는 제가 민망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말이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지수 그냥 솔직히 못해요. 물론 다른 작품에 나왔던 것보단 훨씬 낫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좋아진 거지 잘했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잠깐 나오는데 그 잠깐의 몰입이 딱 깨져요. 뭐 전체적으로 연기 보는 맛도 없으실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액션이 메인인 작품이다 보니까 후반에 정신없는 전투를 선보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대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투 장면에서는 한산처럼 자막을 지원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여러 가지로 OTT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니들은 이게 재밌다 이거지. 이번 전독시 영화의 손익분기점은 약 600만 명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저는 감히 이거 절대 못 넘길 것이라고 확신해요. 평가도 좋고 배우도 좋은 F1 더 무비도 겨우 5주차에 200만 관객을 넘긴 지금 시장에서 팬심을 잡지도 못했고 작품성을 잡지도 못한 이 영화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거기에 지금 판타스틱 4부터 슈퍼맨, 킹 오브 킹스, 팬덤 강한 코난부터 다음 주에는 좀비 때까지 개봉을 앞두고 있죠. 이렇게 개성 강한 영화들이 개봉을 앞둔 와중에 솔직히 저는 전독시를 봐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차라리 감독의 사상 다 빼고 원작 그대로 해서 팬덤이라도 모았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이 덕질에는 금액 감각이 사라지거든요. 특정 낭낭하게 풀고 대놓고 덕질판을 깔아줘야 하는데 심지어 첫 주에는 특전도 없더라고요. 진짜 아예 포기했나? 근데 단순히 이 작품 하나만 실패하면 괜찮은데 앞으로 한국 영화 그것도 블록버스터는 더욱더 투자와 제작이 소극적으로 변할 것 같다는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1 더 무비도 이제 200만이고 실사화를 잘했다고 평가받는 드래곤 길들이기도 생각보다 한국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죠. 그런 상태에서 전독시까지 망하게 되면 이제 누가 한국 영화에 이 정도 제작비를 투자할까요? 한국에는 전독시를 포함해서 수많은 좋은 IP의 작품들이 소설이나 웹툰으로 많죠. 근데 이 한국 영화 감독들이 예술병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흥행의 실패를 맛보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신뢰는 나날이 떨어지고요. 저는 감히 이 작품이 한국 블록버스터의 무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투자사 제작사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한국 영화에 이 정도 제작비를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안전하게 그냥 OTT에 IP 파는 게 편하죠. 또 그냥 잘 만들어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수입하는 게 낫죠. 마블 DC도 흥행하기 쉽지 않은 시대인데 앞으로 이 정도 규모의 한국 영화는 더 보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전독시를 잘 만들고 원작 팬들을 극장에 오게 만들고 이 정도 규모의 한국 영화도 흥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실패를 한다는 것은 이 영화 이후의 한국 영화 미래가 더욱더 암울하게 보이네요. 옥자 씨는 꼭 이 세계에서 살아본 사람 같아요. 99번 시나리오까지 클리어하면 돼요. 그걸 누가 할게요? 있어요 딱 한 사람. 자, 이렇게 오늘은 전독시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쭉 대본을 쓰다 보니까 너무 단점만 이야기한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근데 또 장점을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 작품이 지금 나오는 다른 영화들과 비교했을 때 굳이 따로 돈을 주고 봐야 하나 싶더라고요. 물론 막상 보면 나쁘지 않은 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느낀 것보다 훨씬 좋은 영화일 겁니다. 그럼에도 다른 잘 만든 영화가 많기에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더 쓴소리란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마무리하기 전 평점과 다시 보기 지수를 남기도록 할게요. 평점은 5점 만점으로 남기고 다시 보기 지수는 총 4단계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제가라면 돈 주고 영화관에서 다시 볼 정도의 작품, 스트리밍은 돈 주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OTT와 같은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라오면 다시 볼 작품, 무료는 TV나 VOD에 우연히 나오면 다시 봐도 무방한 그런 작품, 패스는 다시 볼 가치가 없는 그런 작품이다. 자, 그럼 전지적 독자 시점의 점수는 별점은 5점 만점에 1점, 다시 보기 지수는 무료입니다. 종합적으로 배우들의 연기, CG, 액션 세계관 뭐 하나 크게 장점으로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한국 영화 인식도 안 좋고
관객을 모으기도 쉽지 않은 지금 시대에서 원작 고증도 하지 못하고 작품성도 좋지 못했다는 건 솔직히 보지 말라고 시위하는 느낌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나중에 TV나 VOD로 나온다면 한 번쯤은 다시 볼 수도 있겠죠. 오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전독실을 어떻게 보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며칠 전에 업로드한 한국영화관에 관한 영상도 재미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각종 영화 속 이야기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그린의 박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죽고 혼자 살아남은 결말이 대체 무슨 뜻인가요?